정인호는 75의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로 곧게 펴진 어깨와 깊은 주름이 깃든 얼굴에서 평생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위엄이 느껴집니다. 그는 40년간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은퇴 후에도 장학재단을 운영하며 교육 분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면에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기보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환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자신이 크게 후원한 병원에 일반 환자로 방문하는 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의료 환경에서 환자들이 인간적인 존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정인호는 위장 점검을 간 병원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인호는 75번째 생일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하는 일에 헌신해온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품위와 위엄을 잃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서울 강남의 대형 대학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은 그저 주름진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약을 드릴 테니 드시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서지훈 의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인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먹고 있는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질문에 서지훈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정인호는 말을 더 이어가려 했지만 서지훈은 이미 차트를 덮고 있었어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정인호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약국에 가면 설명해 줄 겁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정인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존경받는 교육자로 살아왔지만 이곳에선 그저 시간을 빼앗는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었죠. 대기실에 돌아와 처방전을 들여다보는 그의 눈에 물기가 감돌았습니다. 약의 이름도 복용법도 낯설었어요. 불안함이 가슴속에 커졌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약 찾으러 왔을 때 불러드릴게요. 정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원 내부는 최신식 장비로 가득 차 있었고 의료진들은 분주히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효율과 속도를 위해 존재하는 듯했죠. 정인호는 옆자리에 앉은 노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 듯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인호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어요. 평생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배움을 격려해왔지만 이 병원에서는 질문조차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웅장한 병원이 환자를 위한 곳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곳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인호님, 약 나왔습니다. 약국 창구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인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방전을 건네고 약을 받아든 그는 약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무슨 약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용법이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오유진 간호사가 정인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죠. 이 약 어떻게 먹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인호의 목소리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어요. 물론이죠. 이 약은 혈압을 낮추는 약입니다. 아침에 식사 후 하루 한 번 물과 함께 드시면 돼요. 다른 약과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유진은 약봉투를 열어 정인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작용으로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정인호는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바쁘신지 설명을 듣지 못했거든요. 유진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수가 많아 바쁘시긴 합니다만 설명은 꼭 필요하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때 서지훈이 약국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오간호사, 다음 환자 차트 준비됐나요? 유진이 정인호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지훈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나 서지훈은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자, 응대는 짧게 하세요.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가 상담소가 아니라 병원입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죠.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약 복용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지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정인호를 쳐다보았어요. 약국에 안내문이 다 있습니다. 더 궁금한 건 다음 진료 때 물어보세요. 정인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유진이 곤란해진 상황이 미안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설명받았습니다. 정인호는 유진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그는 약봉투를 바라보았어요. 한 알의 작은 약, 그것을 건네는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유진의 따뜻함은 위로가 되었지만 서지훈의 차가움은 상처로 남았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정인호는 무언가 결심한 듯 단단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택시를 잡아타고는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회사로 가주시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대학병원 15층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장과 이사진, 각과 과장들이 긴급 소집되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몇몇 의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장 김민수는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 병원에 중요한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모르셨을 겁니다만 정인호 회장님께서 일반 환자로 내원하셨어요. 순간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인호는 이 병원의 설립자이자 최대 후원자였죠. 수십 년간 병원 발전을 위해 수백억을 기부한 인물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최근 몇 달간 정기적으로 환자 신분으로 우리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였죠. 서지훈은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어제 그가 무례하게 대했던 노인이 바로 정인호였다면 병원장의 다음 말은 그의 불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서지훈 선생의 진료를 받으셨는데 매우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병원에 후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모든 시선이 서지훈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병원장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정 회장님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신축 병동기금 300억 원과 앞으로의 모든 후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서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아서. 병원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정인호 회장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환자를 그렇게 대한다는 사실이 문제죠. 회장님은 우리 병원이 초심을 잃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병원장은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인호가 보낸 것이었죠. 저는 이 병원이 환자를 위한 곳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병원은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의료계에 기여하려 합니다. 진정한 환자 중심 의료를 실천할 새로운 의료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병원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지훈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명의 환자를 무시한 것이 병원 전체의 재앙을 불러온 것이었죠. 그날 오후 서지훈은 인사위원회에 소환되었습니다. 그가 진료했던 다른 환자들의 불만도 함께 검토되었어요. 결국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서지훈은 자신의 진료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정인호와 오유진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진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니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서지우는 병원 앞 커피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병원 간판이 보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일터였던 그곳은 이제 남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죠. 최고의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고의 병원에 입사했지만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성취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오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서지우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은 커피를 한 잔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원을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사직을 권고받았으니까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저도 병원을 떠납니다. 정인호 회장님의 새 의료센터에서 일하게 됐어요. 서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요. 축하해요. 새로운 시작이네요. 유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서 선생님, 환자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서지훈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 회장님께서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더 기울이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의술만큼 중요한 것이 태도라고 믿으시거든요. 서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내 경력은 끝났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해서요. 그날 저녁 서지훈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역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는 남쪽의 작은 도시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작은 병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편 정인호는 새 의료센터의 청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유진은 정인호의 제안을 받아들여 환자 교육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어요. 그녀의 따뜻함과 세심함이 새 센터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정인호는 확신했습니다. 유진 씨, 이 센터가 의료계의 새로운 표준을 세울 거예요. 환자를 번호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곳이 될 겁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서지훈 선생님도 기회가 있다면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정인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죠. 지켜봅시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요. 창밖으로 석양이 병원 건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려 했어요. 강릉의 작은 병원은 서울의 대형 병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지훈이 처음 출근한 날 병원 직원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주변 모두가 서울에서 온 젊은 의사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서 선생님, 우리 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김 원장입니다. 김 원장은 60을 넘긴 노의사였지만 여전히 활기찬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서지훈을 병원 구석구석 안내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장비는 부족하지만 마음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환자들은 대부분 이 동네에서 평생 살아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서지훈은 내심 실망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에 익숙했던 그에게 이곳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진료실도 서울의 절반 크기에 불과했습니다. 첫 환자는 80대 할머니였습니다. 관절염으로 걷기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보며 서지훈은 습관처럼 차트부터 확인했어요. 통증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1에서 10까지로 표현한다면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에서 10이라니 그게 뭔 소리요? 그냥 아파서 걷기가 힘드네. 서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환자들이 의학 용어에 익숙했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그는 어색하게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진통제를 드릴게요. 하루 3번 드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이거 밥 먹기 전에 먹어야 하나?
후에 먹어야 하나? 서지우는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도 짜증이 났지만 김 원장의 시선이 느껴져 참았어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부작용은 없나? 내가 소화가 안 좋아서 말이야. 서지우는 한숨을 내쉬려다 멈췄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약국에서 설명해 줄 겁니다라고 대답했겠지만 정인호와의 일이 떠올랐어요.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 약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지러울 수 있으니 약 드시고 바로 운전이나 위험한 작업은 피하세요. 할머니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자세히 설명해 주니 고맙네. 서울서 온 의사들은 다 똑똑하다더니 정말이구먼. 그 말에 서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이 환자에게 약 설명을 제대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서지우는 환자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점점 환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의학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김 원장이 진료를 마친 서지훈을 불렀습니다. 환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요. 처음엔 서울에서 온 젊은 의사를 경계했지만 이제는 다들 서 선생님을 찾습니다. 서지훈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김 원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의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술의 시작이죠. 서지훈은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 홀로 앉아 서울에서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했지만 공허했던 나날들, 수많은 환자를 보았지만 정작 한 명도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정인호 의료센터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곧 문을 열 의료센터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라는 슬로건 아래 다가오는 의료 포럼 소식도 있었죠. 서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포럼 참가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서지훈은 긴장된 발걸음으로 컨벤션 센터에 들어섰습니다. 제1회 환자 중심 의료 포럼이라는 현수막이 입구에 걸려 있었어요. 등록대에서 이름표를 받아 가슴에 달고 메인 홀로 향했습니다. 홀은 이미 많은 의료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지훈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정인호가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그의 옆에는 오유진이 보였습니다. 정인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 돌아볼 시간입니다. 의학 지식과 기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서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인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와 공감에 기반한 인간적 관계여야 합니다. 우리 센터는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의사들이 질문을 던졌고 정인호는 차분히 답변했어요. 마지막 질문자를 찾는 사회자의 목소리에 서지훈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받아든 서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정 회장님, 저는 서지훈입니다. 몇 달 전 강남병원에서 회장님을 뵈었습니다. 당시 제가 보인 태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지훈에게 쏠렸어요. 정인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환자를 질병으로만 보았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방병원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의사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서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어요. 회장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의료 문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게 기회가 있다면 환자 중심 의료를 실천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정인호는 잠시 서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읽은 듯 했어요. 정인호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서 선생님, 용기 내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죠. 내일 오전 우리 센터로 오세요.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포럼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서지우는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오유진이 다가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 내서 오신 거예요? 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하고 싶어요. 진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유진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서 선생님. 서지우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예감에 가슴이 설렜어요. 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알의 약을 건네는 방식, 한마디 말을 전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서지우는 새로 지어진 정인호 의료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웅장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입구에는 환자와 함께하는 의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 선생님. 현관에서 오유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흰 가운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유진 씨,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유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이제 환자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지훈을 센터 내부로 안내했어요. 내부는 일반 병원과 달리 따뜻한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복도는 넓고 밝았으며 대기실에는 편안한 소파와 책이 놓여 있었죠. 우리 센터는 환자가 기다리는 시간도 의미 있게 만들고자 해요. 저기 보이는 공간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서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다양한 건강 정보가 시각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또 다른 공간에서는 소그룹으로 환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건 무엇인가요?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만성질환 자조 모임이에요.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합니다. 의사들도 참여하죠. 서지우는 그런 개념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의 경험에서 환자들은 항상 수동적인 존재였어요.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치료에 참여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서지훈을 정인호의 집무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정인호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 선생님. 앉으시죠. 서지우는 긴장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인호는 차를 따라주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제 포럼에서의 용기 있는 발언에 감사드립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요. 서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는 진정한 의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정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 선생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은 뛰어나십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건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죠. 그 부분이 달라졌다면 이제 진정한 의사가 될 준비가 된 겁니다. 서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지방병원에서 환자들과 소통하며 배운 것들, 의사로서 느낀 보람과 책임감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인호는 주에 깊게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서지우는 이해와 공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 선생님, 우리 센터에서 함께 일해보시겠어요? 처음부터 중요한 자리를 맡기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 교육 프로그램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지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기회를 얻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인호는 미소 지었어요. 유진 씨가 지금 환자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유진도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 선생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의학적 지식과 제 경험이 만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유진은 서지훈에게 센터의 환자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은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의사는 안내자 역할을 하죠. 서지우는 감탄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환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약물 수능도도 높아졌습니다. 유진은 한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환자 상태가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의 결과입니다. 약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자체가 변하는 거죠. 서지우는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의사로 거듭나리라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정인호 의료센터는 전국적으로 그 명성을 알리게 되었어요. 환자 중심 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다른 의료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서지우는 이제 센터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의사 교육 프로그램까지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의 경험은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의학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사의 역할입니다. 서지훈의 강의실에는 젊은 의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환자와의 소통, 공감의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오유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환자 교육부서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오늘 강의도 훌륭했어요. 서 선생님, 서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유진 씨 덕분이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많이 도와주셨으니까요. 그들은 함께 정인호의 집무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센터 설립 1주년을 맞아 새로운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정인호는 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1년 전 우리가 시작했을 때 이렇게 빨리 성과를 거둘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는 지도를 펼쳐 보였어요. 전국 각지에 작은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설립할 지역 센터들입니다.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곳부터 시작할 겁니다. 서 선생님, 유진 씨, 이 일에 함께 해주시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날 저녁 센터 옥상에서 작은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의료진과 행정직원들 그리고 환자 대표들이 함께 모였어요. 정인호는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작은 변화를 꿈꿨습니다. 환자를 단순한 질병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하는 의료,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죠. 그는 서지훈을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실패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서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랬죠. 한 번의 실수가 그를 더 나은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서지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정인호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사람이니까요. 다음으로 정인호는 오유진을 소개했습니다. 유진 씨는 처음부터 환자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함이
이 센터의 핵심 가치가 되었어요. 유진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새삼 감격스러웠어요. 행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센터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정인호가 말했습니다. 한 병원의 붕괴와 한 사람의 성장,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요. 서지우는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환자로서의 회장님을 다르게 대했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유진이 덧붙였습니다. 한 알의 약을 건네는 방식,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네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의료의 본질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첨단 장비도 최신 약물도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태도,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지우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삶에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밤하늘의 별처럼 그들이 시작한 작은 변화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알의 약, 그리고 한 사람의 태도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